네, 이번에는 이광무 전문가님의 탑픽 종목을 꼽아보는 넥스트 레벨 순서입니다. 오늘도 고공행진 수익률을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그동안에 에코프로비엠, 또 뭐 우진, 아까 말씀 주셨던 원익 IPS까지 수익률이 너무나도 좋으신데 네. 어떻게 좀 보유하고 계신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앞으로의 또 대응 전략 간단하게만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우선 이제 시장의 기지개를 언제서 펼칠 수 있을까라고 봤을 때 이제 지수에 대한 저점 공략 이야기 많이 들었었잖아요. 네. 지금은 저점 박스권 돌파했기 때문에 경기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이 괜찮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반도체와 2차 전지다라고 이야기 드렸기 때문에 반도체와 2차 전지 종목들을 많이 소개를 해드렸던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오늘 날짜에서 시장이 이겨낼 때 또 호재성 뉴스가 많이 나왔습니다. 오늘 포스코 케미칼이 크게 움직임이 나왔었고요. GM과의 다시 한번 양극재 공급 계약에 대한 내용들이 나왔고, 또 특히나 LG 에너지 솔루션이 주가가 크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주요 셀 기업들, 소재 기업들 함께 볼 수 있었고요. 에코프로비엠도 제가 가장 최우선 종목으로 이야기 드려왔는데 이제는 11만 원대에 대한 저점을 확실히 확인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익 IPS라든지 앞단에서 이야기드렸던 PSK라든지 이와 같은 종목군들은 반도체 업황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인데 충분히 뭐 바닥을 확인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AS까지 확실히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넥스트 레벨 종목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 대덕전자입니다. 네, 대덕전자 기판 제조업체죠. 네. 우리가 이제 반도체를 담는 이 패키지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뭐 쉽게 설명한다면은 컴퓨터를 열어보면 분해해 보면은 초록색 판이 하나 있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반도체가 탁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탑재하기 위한 초록색 판. 예, 그게 PCB 메모리판입니다. 반도체 이 패키지 기판 업체들이 좀 지난해에 이어서 계속해서 호황을 보이고 있다 이런 기사를 확인을 했거든요. 근데 좀 올해의 실적 어떻게 보시나요?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대부분 PCB 기업들이 달성을 했고요. 그리고 올해도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2분기 앞에서 이제 반도체 지원법 이야기하면서 2분기 때부터 해서 이 DRAM 가격에 대한 하락이라든지 그리고 반도체 업황에 대한 걱정을 2분기 때 시작을 했다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PCB 산업 쪽에서는 계속해서 공급 부족 현상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반도체 기판을 만드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만드는 족족 팔리는 시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 능력을 키우거나 생산 능력을 갖춘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생산 능력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시장에서는 실적에 대한 움직임들이 좋았고요. 반도체 업황 어렵다고 하지만 PCB 쪽에서는 상당히 좋았다. 실질적으로 LG 이노텍이라든지 삼성전기 실적 발표 내용을 보시게 되면요. 그들 기업들에 대한 반도체 기판 사업부가 실적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PCB에 집중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2분기 실적도 상당히 좋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업황에 대한 걱정이 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PCB 쪽의 실적 서프라이즈를 예상을 하면서 또 기대를 해보게 되는데요.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전문가님? 일단은 지금 오늘 제가 가지고 온 대덕전자 그리고 심텍 코리아 서키트, 뭐 이 시그네틱스 이와 같은 기업들이 좀 같은 종목군에 있는 기업이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방송 많은 시간 동안에 심텍, 대덕전자, 코리아 서키트를 두고 심데코라고 명명을 해왔었어요. 그래서 심데코. 제가 이 심데코 얘기를 한 지가 사실은 거의 2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에 이야기를 들었던 내용이고요. 그럼 2년 전에 샀으면 어떻게? 네, 2년 전에 샀으면 주가가 지금 거의 한 3배에서 4배 정도로 올라왔기 때문에 아주 큰 수익 중에 있겠죠. 그런데 지금도 작년에 대비해서 올해도 실적 서프라이즈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올해도 투자에 대한 매력이 높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이제 심데코를 소개하기 시작한 2년 전부터 이런 얘기했거든요. 올해보다 내년이 좋고 내년보다 내후년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내후년이 이제 올해죠. 올해고 사실은 이 기조 만약에 하반기 때에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가 풀리고 인텔의 신제품이 또 나온다라면은 기판 기업들에 대한 실적은 내년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판 관련된 기업들
안전하게 그리고 또 매력적인 기업으로 계속 볼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말씀해주신 심텍, 대덕전자, 코리아서킷, 심데코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2년 전부터 강조를 해오셨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나날이 좀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중장기적인 어떤 포트폴리오 계획에 좀 담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면 될까요, 저희가? 네, 물론 이제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미 중장기적인 모습들을 보여줬었을 텐데 오늘 다시 한번 또 봐도 되는 것인가? 저는 여전히 매력이 있다라고 봐요. 왜냐면은 앞에서 이야기된 것처럼 반도체 업황이 어렵다라고 판단되는데도 불구하고 PCB 기업들에 대한 실적이 나날이 좋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여기에서 이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부분들, 신제품에 대한 효과라든지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가 다시 한번 열린다라면은 반도체 PCB 기업들은 여전히 좋은 환경에서 일하게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비메모리 쪽에서의 수요가 상당히 높다 보니까 대덕전자 그 안에서 다시 한번 좋은 타이밍으로 가지고 왔고요. 비메모리 단에서 지금 FC, BGA라고 명명이 되어 있는데 플립칩 반도체입니다. 기존에 있었던 시스템 반도체 형태보다는 조금 더 고효율에 있는 반도체 이 패키지이고요. 물론 이제 다음 반도체에 대한 계획도 있지만은 다음 반도체 계획 때까지는 아주 시간이 좀 여유가 많다 보니까 지금 가장 핫한 반도체 칩셋은 FC, BGA, 플립칩 BGA 기술이다라고 얘기 드리겠고요. 이 때문에 지금 내덕전자는 이 FC, BGA 생산을 위한 캐파 증설을 이미 일찌감치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만드는 족족 팔리는 시장에서 생산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투자를 공격적으로 이미 해왔다. 그래서 이제 캐파 능력에 대한 모멘텀도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PC라든지 서버 이와 같은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신제품에 대한 출시 효과를 앞으로 좀 기대해 본다라면은 PCB 기업들 특히나 이제 대덕전자 관심 있게 보자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대덕전자, 심데코 중에서 대를 갖고 오신 이유들을 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플립칩 말씀을 주셨는데 고효율 반도체, 아까 말씀 주신 차세대 반도체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일단은 차세대 반도체를 탑재를 할 수 있는 기판. 그래서 이제 지금 최근에 TSMC가 실적 발표 나왔을 때요. 10나노급 반도체 비중이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그렇게 높아지게 된다면은 이처럼 이제 기판의 형태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뭐 향후에는 뭐 DDR5라든지 추가적으로 이 3나노 반도체까지 진행된다라면은 패키징 기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것을 또 포함해서 담을 수 있는 기판에 대한 수요도 상당히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시장에 대한 것도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또 이 PCB 시장이 뭐 전망이 좋다고 하셨지만 더 확장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산업 배경 중에서 이 주요 기업들의 투자가 필요한데 데이터 센터를 구축할 때, 서버를 구축할 때 PC에 대한 공급이 가장 많이 이루어집니다. 일반적인 개인 사용자들이 구매하는 것보다요, 기업들이 한 번에 대량으로 구입하는 양이 상당히 크고요. 거기 안에 이제 PC가 공급된다는 거는 다양한 반도체에 대한 수요도 높아지게 되고요. 특히나 이제 이 고효율 반도체 같은 경우에 사실 이제 시스템 반도체라고 한다면은 삼성전자가 그동안에 진입하지 않았던 시장이에요. 전 세계 시장 점유율 1%일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와서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영역을 지금 최근에 와서는 17%, 20%대까지 시장 점유율을 가져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과거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진입이 사실 기술 장벽이 높지가 않았습니다. 굉장히 낮은 기술로만 만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무래도 이 사물 인터넷이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전장 장비라든지 전자기기들에 대한 사용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단순하게 온오프에 대한 장치만 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인터넷 기능이 될 수 있는 장비들이 상당히 많죠.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에 대한 역할도 커진다. 그러면은 이 안에 들어가는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역할 때문에 FC, BGA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살아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시장 본다라면은 PC 수요, 그리고 전장 장비에 대한 수요, 그리고 기업들에 대한 데이터 센터 구축 이런 내용들이
앞으로 큰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 가지 모멘텀이 정말 겹치면서 우리가 또 큰 수익률을 기대하면서 좀 담아볼까 고민을 하시는 시청자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가격 전략까지 주시죠. 네, 이 종목에 대한 주가 흐름 보면서 가격 전략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 종목은 정말 제가 오랜 시간 동안에 소개를 드렸던 종목입니다. 장시간 동안에 우상향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에 한 1년여 동안의 기간을 보더라도 계속해서 저점을 일정한 간격으로 유지해주면서 주가 추세가 만들어졌습니다. 지금은 이 추세 안에서의 이 추세에 맞닿는 위치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올해 주가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일정한 가격선에서 지지를 꾸준하게 해주고 있는데 충분히 저점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올해 실적 발표가 나오는 동안에는 적어도 과거보다 크게 올라온 상태에서 박스권을 만들어주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현재 위치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현재가 매수 이야기 드리겠고 1차적인 목표가는 박스권 상단 32,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 라인 때는 26,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수가는 현재가 그리고 목표가는 박스권 상단 32,000원 그리고 손절 라인 때 26,000원까지 짚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끝으로 또 오후장 대응을 위해서 이 반도체 종목들 보시는 분들 어떻게 또 가져가야 될지 전략 간략하게만 짚어주시죠. 네, 일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실적이 좋았다라는 걸 우리가 이미 다 확인을 했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한 낙수 효과를 볼 수 있는 종목들을 보시면 좋은데 투자가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삼성전자는 투자에 대한 속도를 낼 것 같고요. SK하이닉스는 투자를 조금 감축시킬 것 같습니다. 네. 중국에 대한 포인트가 아직 열리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에 연결되어 있는 반도체 기업들을 보시는 게 조금 더 매력적일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연결된 반도체 기업들 오늘 남은 시간 오후장에서도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전해드린 알짜배기 정보들 시청자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 계획에 많은 도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만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결정과 또 결과에 대한 책임은 시청자 여러분들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세계경제TV는 주식 투자자들을 위한 정보 제공 채널입니다. 앞으로 알짜배기 정보들 많이 챙겨드릴 테니까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세계경제TV 6글자를 검색하시면 전문가님과 실시간 소통까지 가능하니까요. 많이 질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